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흘 만에 복귀해 거취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교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 정권 관련 수사팀이 모두 유임된 반면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한 날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집중 분석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350개 넓이의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고령층이 많이 사는 마을 인근까지 불이 번지며 주민들은 밤새 마음을 졸였습니다. 지금 집 빼고는 주변이 완전히 불바다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소화기로 난동을 부린 30대 만취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틈새를 노린 비대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가 마르고 월세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주말 지나 사표를 낼 거라는 관측이 많았던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오늘 오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제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의 내내 표정이 밝지는 않았는데요. 신 수석이 복귀한 이유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사의를 표한 지 2주 만입니다. 신 수석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 출근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정만호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신 수석은 지난주 휴가 중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논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의 업무 복귀 배경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 등 신 수석을 아끼는 분들의 여러 설득과 조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전에 한 차례 더 만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신 수석은 오후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신 수석의 복귀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만큼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후임자를 정하고 신 수석이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모르지만 계속 갈지 교체할지 대통령이 결정하는 시간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지인에게 앞으로 만날 일 없을 거라고 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지난 검찰 인사 때 대통령 패싱한 것 아니냐 20여 차례 집요하게 물었는데요. 박 장관은 직답은 피한 채 신 수석 간의 갈등은 검찰 탓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의 배후로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그러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검찰 고위급 인사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 결재 이후 이뤄졌는지 신수석 배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논란 확산을 피해갔습니다.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인사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의 참모라며 인사와 관련한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뤄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놓고는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신현수 수석과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요.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신수석과 연락이나 만남을 가졌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채널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 실무자 간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파동은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 사이에서 신현수 수석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시작됐죠. 오늘 법무부의 변화 기류를 감지할 수 있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 총장 요구대로 이런 권력형 수사팀은 그대로 뒀지만 이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을 비판해온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을 그냥 마음 편히 두진 않겠다는 거죠. 이은우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차장, 부장검사 포함 18명으로 최소 폭에 그쳤습니다. 법무부는 인사 규모와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지만 대검이 요구한 대폭 인사와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 신설한 검찰개혁 TF.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학연 평검사 2명 등 검사 4명을 배치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비판해온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고 수사권도 부여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임 검사에게 전현직 검찰 간부를 수사할 권한을 쥐어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 끝에 사표를 낸 김욱준 1차장 자리엔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 등 현 정권 관련 주요 현안 수사팀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7월 이후 권력수사팀이 대폭 물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엔 적어도 갈등이 표출되는 건 검찰도 자제를 해왔는데요. 이 검찰 2인자인 조남관 대검차장, 오늘은 달랐습니다. 인사 발표 전에 핀셋 인사는 하지 말라며 법무부를 향해 작심한 듯 경고했습니다. 이 박 장관도 오늘 검찰을 비판했죠. 이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불안한 동거는 윤 총장 임기 내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러 법무부를 찾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언론 앞에 대검이 법무부에 요청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현 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월성 원전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등 이른바 권력수사팀 교체에 반대하는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조 차장은 인사정상화를 위해 대폭의 인사를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대해선 법무부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참모 교체를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묵살한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중앙지검장의 대검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차장이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검찰의 강경한 기류를 대변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인사에서 권력수사팀 교체는 없었지만 대폭의 소신 인사 요구는 이번에도 거부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관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오늘이면 이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동과 관련해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하루가 끝나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 일단 안 돌아올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해왔는데 돌아왔는데 완전히 돌아온 건가요? 네, 일단 신현수 수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을 하나씩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사의 표명을 철회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 사의 표명은 이미 밝혔으니 대통령이 결정하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건데 이제부터는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인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수석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결정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멘트를 보면 자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네. 말은 뭐 사의표명 철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신수석의 태도를 보면 사의 표명을 한 뒤에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해왔거든요. 네. 사표 수리가 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주변 참석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정명만 응시했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큰 논란을 만들고 네. 왜 돌아왔을까요? 네. 이 사의 표명 이후 알려진 신수석의 발언만 보면 절대로 업무에 복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랬었죠. 어떤 발언인지 보면 박범계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동력을 상실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명시적인 사의 표명 철회는 아니지만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된 건 문재인 대통령과의 20년 인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수석을 각별히 생각해 직접 발탁했던 만큼 대통령 리더십과 인사권에 상처를 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부 최주영 기자에게 물어보죠. 이제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신수석과 이제 주말에도 계속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수석 의견이 반영이 된 인사라고 봐야 할까요? 신수석 의원이 과연 얼만큼 반영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단은요, 권력 수사를 맡았었던 중간 간부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 실무자들은 교체를 피한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했었던 이 변필건 형사 1부장 역시 일단은 유임됐습니다. 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검찰 인사위를 앞두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 이런 취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기류가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조 차장검사는 인사위에서도 이 유혹을 살 수 있는 인사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했다고 합니다. 몇몇 인사위원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 지도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문정 검사요. 맞습니다. 이 소폭 인사에 기쳤지만은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견제에는 힘을 실어줬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인사에서 신설 보직이죠. 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왔었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이 수사권까지 갖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 셈인데 결국에는 이 수사권이 어디에 쓰일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검찰 안팎에서는 임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아왔었던 이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잘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뭐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윤 총장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검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실망감이 아주 역력한 모습입니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폭 인사를 주장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었던 이 간부들 누구 하나도 결국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 역시도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이루어졌던 인사에서 이 담겨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 기자, 제가 아까 이제 법무부와 검찰을 어정쩡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문재인 정부와 이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신현수 수석은 앞으로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껄끄러운 관계 계속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를 강조해온 검찰 출신 신수석이 친문 주류 진영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신수석이 어느 정도 조율사로서 성과를 거뒀을 때 명예로운 퇴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경북 안동 산불은 21시간이 지난 오늘 정오 무렵에 모두 꺼졌습니다.
밤새 불길이 이렇게 마을 앞까지 번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350개 넓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마을 뒷산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길은 능선을 따라 빠르게 번집니다. 밤이 새도록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여러 산봉우리가 동시에 타오릅니다. 불길은 마을 바로 앞까지 내려왔고 집 주변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저희 집 빼고는 주변이 완전히 불바다였습니다. 5분, 10분만 늦었으면 아마 집이 다 탔을 거예요.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그렇게 그 정도 속도로. 순식간에 넘어왔어요. 망상성 불타기 금방 와대요, 막.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21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 20분이 돼서야 진화됐습니다. 헬기 23대와 1,300명이 넘는 인력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감시가 끝날 때까지 하루 더 인력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재발화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앞으로는 초대형 헬기를 10대를 포함해서 진화 인력 1,480명을 현장에 대비시키겠습니다. 피해 면적은 25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구장 350개 넓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코앞까지 산불이 들이닥친 이 안동의 마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대피가 더 어려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도와서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홍진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산불을 피해 임시 대피소로 향하는 길마저 화마에 사로잡혔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코앞까지 덮친 불길에 4개 마을 주민 450명이 긴급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밤새 타오르는 불과 열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연기 보이고 막 불덩어리가 막 부르게 올라오고 겁네. 챙겨도 못 나와서 겁이 나가서. 불 빨간 거 번지고 저 밤에 다 탔다봐요. 어제 많이 놀랐죠. 인명피해 없이 끝났지만 대피 순간은 긴박했습니다. 마을에 고령층이 많다 보니 신속한 대피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과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대피 소식을 알렸고 동네에 있는 차량 등을 동원해 주민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차량 한 56대 정도가 동원되어 와서 차 있는 사람은 일로 오게 되고 차 없으신 분은 시의 직원들이 다 이송을 했었습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들은 119 구급차를 타고 대피했습니다. 저 다리 하나도 못 써요, 다리를. 난리가 났지 뭐 그래. 안 된다 그 119 가져와가지고 대가봤지. 경북 안동을 비롯해 예천과 경남 하동 등 어제 발생한 산불 5건은 인명피해 없이 오늘 모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대기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높다면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무려 54조 원. 정부가 1년 전 추산한 연간 우리나라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입니다. 코로나 이후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더 가까이 다가온 온라인 도박 문제 오늘과 내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어떻게 중독되고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먼저 황수영 기자가 그 실태부터 보도합니다. 이 젊은 남성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도박으로 잃은 돈은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부 잡종이에요. 스포츠, 실시간 이런 것도. 그가 중독됐던 사이트들은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스포츠에 돈을 걸고 경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다른 도박으로 시간을 때웠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좀 오래 걸려 나오니까 저는 실시간 같이 돌렸고요. 홀인지 짝인지 골라가지고 3만 원 베팅하게. 지겨울 틈이 없는 휴대폰 속 도박 선물 세트. 중독 단계에 들어가면 단속되지 않고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사이트를 찾게 됩니다. 도박 이용자들 사이에 안전하다고 소문난 사이트에 가입을 시도해봤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채워넣자 가입 승인 대기 중이라며 전화가 갈 테니 반드시 받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5분 정도 뒤 실제로 070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인분 이용하고 계신가요?
운영 실무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함정 단속 중인 경찰은 아닌지 날카롭게 캐묻습니다. 취재진이 가상인물의 이름을 얘기해주자 제 친구 이름 X분이거든요. 키보드로 이름을 검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추천이 필수인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이용자들은 단속을 피해갈 것이란 믿음을 갖게 돼 거액을 베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돈을 잃게 됩니다. 학교 선배가 이제 그 토토로 용돈벌이 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그 형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이트 접속을 처음 하게 됐고요. 총 마이너스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박 사이트가 하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한 도박 사이트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엄혹한 범죄다. 불법 사이트가 계속 영업할 것이란 잘못된 관념을 깨는 것은 당국의 지속적 단속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어른도 이렇게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데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이 유혹의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배팅하다가 결국 학교 생활 전체가 무너져버린 학생 이야기. 이어서 이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가. 도박 사이트를 직접 해봤거나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돈 번다고 같이 쓰자고 인증 문자 오면 그거 알려달라 해서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할지 맞추는 거예요. 이 16살 학생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 추천해 준 거 없어요. 끊은 친구는 있는데 안 했던 친구는 없어요. 지난해 4월 친구의 도박 계정을 만들다 빠지게 됐습니다. 용돈 모아서 3만 원 충전해서 그날 처음 날에 소치로 45만 원? 또 떠서 100만 원 되면 또 100만 원 충전하고. 거금이 들어오자 학교 생활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배팅하고 그래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컴퓨터를 8개 모아서 계속 그거 보고 있고 그래서 학교도 막 못 가고. 따는 날은 명품과 오토바이를 사기도 했지만 잃은 날은 1,000만 원 가까이 잃었다고 합니다. 명품도 엄청 많았는데 다 갖다 팔았어요. 부모님이 3번 정도 갖다 주셨는데. 그 사이트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충전, 환전 이렇게 다 써있네요. 네. 청소년들은 특히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승패 예측하는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습니다. 중독 학생들의 휴대폰엔 거의 매일 이런 표가 배달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도착한 예측입니다. 곧 시작될 배구, 농구 등 3경기 가운데 도로공사, 부산, 인천팀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경기 결과 한 경기만 맞췄습니다. 그 사람들 픽 따라서 가는 것도 있고요. 또 단톡방에서 돈을 얼마 주면은 픽을 주고. 도박 중독 치료센터 학생 상담 건수는 지난 2016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종 뇌인 전두엽이 성장이 끝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도박이라는 게 뭔가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배구에서 시작한 학교 폭력 미투가 이번에는 야구와 연예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일을 밝히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전직 야구 선수 A씨는 고등학생 시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2명은 현재 수도권 프로구단에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한 명은 국가대표 경험도 있습니다. 받거나 엎들 뻗쳐가거나 이런 건 예상일이었죠. 피해자는 2명 이상이며 성적 수치심까지 줬다고 말합니다. 윗동 치면서 노래 부르게 만들고 만지고 때리고 밑통 먹게 하고. 해당 구단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과 면담을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들의 멤버 수진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다수의 동창생들은 학창시절 수진에게 폭행을 당했고 금품도 뺏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역으로 유명했던 배우 서신혜도 같은 중학교에서 수진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팬카페를 통해 나쁜 소문이 따라다녔고 담배를 피웠던 것은 맞지만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소속사는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팬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스포츠계의 뿌리 깊은 갑질 문제도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우생순의 영웅 중 한 명이었죠. 오영란 전 인천 핸드볼팀 코치도 선수들을 괴롭혔다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폭로에 나선 선수들을 여현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해 인천 핸드볼팀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팀에서 오영란 전 코치의 각종 요구에 시달리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오 전 코치는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모델입니다. 커피는 무조건 박스 아니면 안 되고요. 형 같은 데 가서 나 이거 사줘 해서 사주거나 캡처에 그 선물하기를 캡처했는데 그것도 4명이서 뭐 한 200개 정도. 누구랑 같이 먹고 싶다. 3잔, 4잔 이렇게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팀 소속의 전현직 6명의 선수들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전 코치가 집안 빨래와 음식 준비는 물론 자녀의 숙제까지 대신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만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걱정에 항의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뭐 누구 몸매는 남자들이 참 좋아할 몸매다. 저는 4년을 있으면서 제대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안 돼요. 지난해 폭로 이후 해당 팀이 출전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선수들은 반발했습니다. 신경 너무 많이 나요. 힘들고 뭐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주 재심의를 열어 오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SUV 차량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차 안에는 휴대용 부탄가스가 있었는데 운전자가 담뱃불을 붙이려는 순간 차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천장이 갑자기 하늘로 솟구칩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건물의 CCTV 화면은 요동치고 상인들은 순간적으로 귀를 막고 몸을 돌립니다. 산산이 부서진 차량 파편은 도로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 양동 복개시장 인근을 달리던 SUV 차량이 폭발한 건 오늘 오전 11시 42분쯤. 30대 운전자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휴대용 부탄가스 10개를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담뱃불 붙이려고 라이터를 켰는데 그때 통이 있다고. 경찰은 부탄가스가 새는지 모르고 라이터를 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소화기를 들고 차에 붙은 불을 끄는 등 운전자 구조를 돕기도 했습니다. 건물 막 무너지는 뭐 그런 느낌으로 뭐 수류탄 터지듯이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게에 있는 소화기 들고 일단은 바로 현장을 봤죠. 운전자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머리하고 양쪽 팔 가상 입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셔가지고.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시비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30대 여성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까지 피웠습니다. 이 여성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타는 여성.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과 승객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여성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승객들이 항의한 겁니다. 뒤에서 담배 불 거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112 신고해버렸죠. 당연히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다.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운행 중인 기사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여성은 가방에서 둥기까지 꺼내 버스 기사를 때립니다. 버스에 있는 불만 소화기를 뿌리고 비상탈출용 망치로 뒷문 유리창도 부숩니다. 여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5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버스 바닥과 좌석에는 아직도 여성이 뿌린 소화기 가루가 뒤덮여 있는데요. 뒷문 유리창도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올라가서 그냥 강목으로 때리고요. 소화기로 승객들 향해서 뿌리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 그 첫날 의사들의 총파업이 정말 시작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은 변호사도 이미 하고 있는 조치라며 당연한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교통사고 냈다고 의사 면허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쪽 주장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다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이어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정부와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법 개정이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합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죄까지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협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볼 때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고의성이 없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통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미국은 주에 따라 직무 관련성 없이도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 일률적 제한 없이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를 결정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25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정치권의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보신 대로 백신 접종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누가 1호로 맞게 될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호주의 경우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총리가 접종 첫날에 맞았는데요.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야당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접종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에게 효과가 불분명해 1차 접종에서 만 65세 이상은 제외하면서 68세인 문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조선시대 기미상궁이라도 되느냐며 대통령이 못 맞을 백신이라면 국민에게도 맞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오히려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백신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공포를 증폭시키고 반각을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책동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일 국민 불신이 있다면 대통령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현재로서는 순서에 맞춰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열한야랑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권리와 그것을 거부할 권리. 이 선거 화두로 떠오른 이 퀴어 축제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 그 공방은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다른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광장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했고요. 박영선 후보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과도 연계된 민감한 이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아직 있습니까? 성소수자의 권리 아직 있습니까? 하지만 이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은 이 서울 광장 퀴어 축제를 승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대학로와 신촌 등에서 개별적으로 열리던 퀴어 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려왔습니다. 맞불 집회도 동시에 열리면서 매번 사회적 갈등 논란을 일으키는 민감한 이슈가 됐습니다. 국민의당은요,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표 계산이나 하면서 간 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불출석의 변이 지난주 법사위에 안 나와서 노쇼 논란이 있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늘 이제 나왔는데 안 나왔던 그 이유를 밝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피하려고 고열을 핑계로 안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반발했었는데요. 이 차관이 오늘 직접 불출석의 변을 밝혔습니다. 당시 아침 상황에서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날 이용구 차관이 병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병가 대신 연가를 썼는지 그것도 이유를 밝혔나요? 아니요. 사과는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장관이 차관 재직 전의 일이다 이렇게 대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요, 불출석의 변을 밝혀야 했던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잇따른 산업재해로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허리 지병을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했던 포스코 최정우 대표입니다. 회장님, 허리는 좀 괜찮으십니까? 네, 좀 괜찮습니다. 많이 괴로우시죠? 지금 뭐 괜찮으십니까? 제가 평소에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가끔씩 무리하면 좀 허리 아픈 것도 그랬는데 불편한데 그 롤러에 막 압착돼서 죽고 그러면 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허리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멀쩡하신데 그 진단서 2주 나온 거 다 뜨겁지 않으세요? 제가 평소에 디스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잘 하십시오. 나오기 전에 괜히 이 불출석 사유서를 쓰면서 화를 부른 꼴이 됐네요. 네, 물론 저마다의 사정은 있겠죠. 하지만 자칫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그저 핑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도 호통만 치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까지 꼭 이끌어내야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속보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시기상 보궐선거 직전에 지급되겠죠. 금권 선거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는데 여당은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정치권 공방을 떠나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죠. 이번에는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청와대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염정은 기자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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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종사자들이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여행사들은 생존의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은 84%가량 급감했고 이에 따라 수만 명이 실직과 휴직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100% 적자입니다. 그만큼 90%도 이 적자라고 하는 타 업종들도 있지만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은 부럽습니다. 정말 이 1년 동안의 매출이 제로입니다. 팔 것 다 팔고 정말 가족 몰살입니다, 사실은.
지금 강주 같은 경우는 뭐 대리에, 택시에, 노가다에, 택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제가 알바했던 100만 원, 110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족 생계를 내야 되는데. 여행 수요에 의존해왔던 전세버스 업계도 한계 상황입니다. 평소라면 다가올 봄철 관광 특수를 앞두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할 버스들이 이렇게 먼지가 가득 끼고 번호판이 띄어진 채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죽하면 차 넘바 떼다가 서울시청에다가 반납했어요. 보험료만 해도 감당을 못해요. 왜? 수입이 일처로 없으니까. 여행업계는 지원금과 재난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작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실종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시장에 있던 매물도 월세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결국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 데다 처음에는 움직이려고 하다가 나가니까 전세금이 2배네?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안 옮기는데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매물도 작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오른 임대료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 물량이 채우는 상황. 생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낼 돈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전환해가지고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지난달 서울에서 전월세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2채는 월세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월세 비중이 훨씬 늘어난 겁니다. 전세살이가 퍽퍽해지면서 실소유자인 30대의 경우 아예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패닉바잉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 40% 가까이가 30대 매매로 확인됐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미리 세를 안고 사놨다가 3년, 4년, 5년 후에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전세금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입주하는 코스를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지만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주말 사이 산불 피해 잇따랐죠. 지난 10년간 이 산불 왜 났는지 살펴보니 이 산에 간 사람들이 실수로 낸 불이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인재였다는 건데요. 실수로 낸 산불 어떤 처벌받는지 알아봅니다. 실수라 해도 산불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처벌을 보면 1인당 평균 벌금액 184만 원을 그쳤는데요. 형사처벌 자체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억대 배상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2015년 삼척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는데 52헥타르 산림이 불탔죠. 국가가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탄 나무의 피해액과 불 끄는 데 동원된 진화비용 일부를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1심에선 1억 9천만 원, 2심에서는 1억 3천만 원 배상 판결 내렸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2017년 미국 오리건주를 강타한 대형 산불, 15살 소년이 산에 폭죽을 던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법원은 복구 비용 3,660만 달러, 약 400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는데 10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배상금을 문다면 감면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을 달았습니다. 요즘 같은 봄철엔 해충을 죽인다며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봄철 논밭에 사는 생물을 조사해보니 해충은 11%였고 나머지 89%는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인 거미와 같은 익충이었죠. 논밭두렁 태우기 해충 방지 효과 거의 없고 허가 없이 태우는 건 불법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서서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전사자를 합친 수를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이지만 마스크 착용은 내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플로리다주 호텔의 한 연회장. 참석자들 대부분이 노마스크 차림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주지사에게 코로나 대책을 듣겠다고 모인 겁니다. We're also not going to let Joe Biden quarantine Florida or ban any travel to Florida. Not going to happen. Nope.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방역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미국에선 1년 만에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996년 올림픽이 열렸던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인구와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즈는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전사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로 숨졌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파괴적인 팬데믹이라며 연내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렵겠다고 경고합니다. Do you think Americans will still be wearing masks, for example, in 2022? I think it is possible that that's the case. Depends on the level of dynamics of virus that's in the community.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재 백신을 2번 맞은 미국인은 1,887만 명 정도. 전체 인구 6% 수준입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로 백신 접종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My family, we were all celebrating that I was getting the second dose today, you know.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망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열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일본에서 난폭 운전자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웃으며 위협하는 영상이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복 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회 문제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간선도로. 빨간색 차량이 부부가 탄 차량을 바짝 뒤쫓습니다. 위협을 직감한 여성이 경찰에게 신고하려는 순간 난폭운전 차량이 위협을 가하며 추월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더니 피해 차량으로 다가와 문을 열라고 합니다. 웃는 모습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난폭운전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도주 12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일로 운전 자체가 트라우마가 됐다고 호소했고, 웃으면서 협박한 보복 운전자의 행동에 일본 시민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4년 전 보복 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후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습니다. の問題で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そのため現在警察を中心としてあらゆる法令を駆使した厳正な取り締まり。 지난해 6월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복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처벌도 만들었지만 보복 운전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가 겨울잠을 깨고 이번 주말 막을 올립니다. 사상 첫 리그 5연패를 노리는 전북이 개막전부터 엄살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기성용이 버티는 첫 상대 FC 서울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를 제패한 K리그가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예정대로 막을 올립니다. 리그 4연패를 달성한 전북은 올 시즌도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사령탑에 오른 김상식 감독은 읍소 작전을 펴니다. 박 감독님, 데뷔전이니까 좀 잘 설명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데뷔전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가 워낙 정확해서 택배 크로스라 불리는 기성용의 실력은 전북의 경계 대상입니다. 또 성룡이 형의 플레이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전북에서는 이제 택배 배달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해도 경기장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다행히 개막전부터 관중이 입장합니다. 당분간 수도권은 수용 인원의 10%,
비수도권은 30%의 관중이 입장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심각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건조특보 속에 강풍이 더해져 불씨를 키운 건데요. 지금은 모두 진화됐지만 밤 사이에는 바람이 다시 강해져서 산불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을 기점으로는 전국의 산불 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입니다. 주 후반 남부 지역은 비 예보가 있지만 동해안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도 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날씨는 일주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화재 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일은 다시 반짝 추워지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영상 7도 선이었던 오늘 아침보다도 무려 12도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바람이 강해서 종일 춥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밀려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겨울과 초봄을 오가면서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때문에 이 자녀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집이 많습니다. 큰 세상 놔두고 작은 화면 속에만 빠져드는 우리 아이들 걱정이 많은데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이 중독 위험 때문에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하죠. 뭐든지 너무 과하면 탈이 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